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통관리사에서 이 과목 상권 분석을 맡은 유준수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과목 상권 분석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문항수능 총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상권 분석의 내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가 유통 상권 조사로 되어 있고요. 유통 상권 조사. 두 번째가 도소매 입지, 도매 입지, 소매 입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점포 개점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상권 분석에서 어려워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2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좀 푸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크게 세 파트가 나누는데요. 유통 상권 조사와 도소매 입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포 개점 전략은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절 상권의 기호를 보시고 상권의 의의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상권의 개념이 나와 있고요. 고객이 자신이 점포에 내점하는 지역 범위를 말하며 상업성의 거래를 행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상업지역의 영역이 미치는 범위 또는 점포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로서 도매상권과 소매상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상권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도매상권과 소매상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상권의 그 의의를 보시면은 상업 지역이 미치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또는 점포가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상권이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적인 범위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상권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점포가 고객을 흡인하거나 흡인할 수 있는 지역으로 다수의 상업시설이 고객을 흡인하는 공간적 범위를 얘기합니다. 상권은 상권 내에 거주하는 고객의 구매력 추정이라든지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예상 매출액을 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거나 판촉 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상권의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구분하는 상권의 어떤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을 하다 보면 책에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적절한 공간에 노트 필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정의하는 상권의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판매자 측면의 상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구매자 측면의 상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량 측면의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권을 구분할 때 판매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구매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 다음에 판매량 측면에서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판매자 측면의 상권을 보시면은 책에는 없습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정 판매자 또는 판매자 집단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 또는 인도함에 있어서 비용과 취급 구매면에서 경제성이 확보되는 지역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성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경제성이라는 것은 투입해서 나오는 그 수입 대비 비용이 커야지만 또는 수익이죠. 커야지만 경제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구매자 측면을 보시면은 적절한 가격의 제어와 및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판매량 측면은 소매 점포들이 발생시키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발생되는 어떤 지역 범위로 전체 매출액의 75%가 실현되는
부분을 1차 상권이라고 그러고 나머지 매출액이 발생하는 상권을 2차 상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판매량 측면은 75%가 실현되는 부분을 여기서는 1차 상권이라고 불렀고 그 이외 25%를 2차 상권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칠판에 적은 거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상권을 구분하는 그런 정의가 되겠습니다. 책을 보시면은 상권과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권의 다양한 의미를 보시면 상권은 주로 파는 쪽에서 본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경우에는 생활권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매상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매상권은 소매상권에 비해 범위가 넓으므로 경제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소매상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넓은 범위가 도매상권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도매상권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경제권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소매상권을 생활권이라고 합니다. 이 도매상권의 어떤 측면에서 경제권이라고 부르는 게 많다고 지금 책에 되어 있는데요. 이 경제권은 판매자 측면에서 바라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경제성, 경제권 다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의 유사 개념이 나옵니다. 거래권, 그다음에 판매권, 상세권이 나옵니다. 거래권은 거래 상대방인 고객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판매권은 소매점이 판매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지역을 판매권이라고 합니다. 상세권은 특정 상업집단, 여기서 상업집단은 시장이나 상점가 등을 얘기합니다. 여기 상업 세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복수의 점포 또는 상업집단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즉 유인할 수 있는 범위를 상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뭐 나중에 한번 풀어보겠지만은 거래권, 판매권, 상세권 그 정의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출제되고 있습니다. 상권의 범위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권의 범위를 보시면 상권의 범위는 상권은 전문품이 가장 넓고 편의품이 가장 좁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품, 그 다음에 편의품, 그 사이에 선매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권의 어떤 범위를 얘기할 때는 거기 나와 있듯이 전문품이 가장 넓고 편의품이 가장 좁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범위가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순으로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책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권의 범위 두 번째 점을 보시면은 운송비나 판매비 등의 비용이 적을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어진다. 비용이 적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은 이익이 많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성이 높기 때문에 많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송비나 판매비 등의 비용이 적을수록 상권의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상권의 범위 기억을 보시면은 상권의 범위는 점포의 크기, 업종,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상업 집적도, 그 다음에 교통 편의, 가격대,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또 상권은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 등의 변화에 따라 항상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이고 신축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지문이 상권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또는 변동적인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소매상권의 크기는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가격이 비교적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편의품의 상권은 좁은 것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이 편의품은 가격이 낮고 구매 빈도가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전문품은 편의품과 반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구매 빈도가
낮은 것이 전문품의 특징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선매품은 가격은 한 이 사이에 있겠죠. 빈도도 이 사이에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전문품과 편의품 사이에 있는 게 선매품이 되겠습니다. 주로 선매품의 특징은 비교해서 선택한 다음에 비교 선택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전문품도 당연히 이제 비교 선택해서 구매하는데요. 선매품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가격이 비교적 높으며 수요 빈도가 낮은 선매품, 전문품, 내구 소비재 등의 상권은 일반적으로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소자본 상권의 특징을 보시면 여러분도 이제 간단하게 책을 보시면서 좀 썸머리를 해가면서 보시면은 나중에 썸머리 부분만 복습하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자본 상권의 특징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교재를 보실 때는 큰 그림을 먼저 보시고요. 큰 그림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시고 그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자본 특징은 이제 세 가지가 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접근의 용이성이고요. 또 하나는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그 다음에 상품의 다양성, 또 하나는 가격의 저렴성입니다. 접근이 용이하고 상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약간 편의품의 특징과 유사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소매점은 입지가 성패의 80%를 좌우합니다. 즉 거리, 교통, 주차장 등의 조건상 유동인구의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접근의 용이성은 유동인구의 접근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80%가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의 다양성을 보시면은 고객이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특정 점포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고객의 상품에 대한 비교가 가능해야 됩니다. 가격의 저렴성을 보시면 상품이 가격이 저렴하다면 고객의 흡인이 커지므로 고객 매출이 향상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을 잠깐 보시면요. 가격이 저가격으로 나가면은 수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가격을 높게 하는 고가격 정책을 취하면은 수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이 소자본 그 상권의 특징은 가격을 낮추고 수량을 늘려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나중에 이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공부할 건데요. 하다 보면은 이 가격이 낮게 되면은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요가 이런 경우랑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가격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좀 보겠습니다. 가격을 낮춘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은 수량은 이만큼 크게 늘어납니다. 이 오른쪽 그림은 가격을 똑같이 낮추면은 수량은 이 정도만 늘어납니다. 지금 여기에는 가격의 저렴성은 이 왼쪽 그림을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은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아주 비탄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가격의 저렴성이라는 것은 수요의 탄력성이 높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은 수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서
결국에는 이 부분은 매출이 크게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보시면 개별 점포 상권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점포의 규모를 보시면 점포 규모가 클수록 상권이 커집니다. 교통편을 보시면 교통편이 좋은 곳이나 인류 상가에 위치한 점포일수록 상권이 커집니다. 지명도를 보시면 지명도가 높을수록 상권이 커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별 점포 상권의 분류를 보시면은 1차 상권과 2차 상권, 그 다음에 3차 상권으로 나누어집니다. 1차 상권을 보시면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 즉 직경 1km 이내 지역을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상권은 점포를 기준으로 반경 500m 이내를 일반적으로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반경이기 때문에 이제 직경은 이제 1000m 1km가 되는 거죠. 전체 점포 고객이 50에서 70%를 흡인하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균 한 60%를 흡인할 수 있는 지역을 1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지리적으로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고객 1인당 매출액이 가장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권의 특징을 보시면 1차 상권 외곽에 위치하며 전체 점포 이용 고객의 20에서 25%를 흡인하는 지역으로 1차 상권보다는 고객이 지역적으로 넓게 분산되어 있는 게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권의 특징은 20에서 25% 정도로 흡인할 수 있는 또는 고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상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2차 상권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상권, 이를 벗어나는 걸 이제 3차입니다. 3차 상권을 보시면 영어로 보시면 이제 프린지 트레이딩 에어리아 그러는데요. 프린지라는 이런 용어도 가끔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3차 상권을 보시면 한계 상권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3차 상권을 한계 상권이라고 합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3차 상권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한계 상권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2차 상권 외곽을 둘러싼 지역 범위로 2차 상권에 포함되지는 않은 나머지 고객들을 흡인하는 지역을 3차 상권이라고 합니다. 점포 이용 고객은 점포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며 고객들이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개별 점포 상권의 분류인데요. 이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상권의 어떤 특징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또 두 번째 표를 보시면은 상권과 입지를 비교했습니다. 상권을 보시면 지점이 미치는 영향권의 범위로 트레이딩 에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은 트레이딩 에어리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입지를 보시면 지점이 소재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을 입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대별되게 입지는 영어로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상권은 거기 보면 영향권의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영향권의 범위, 입지는 위치적인 조건입니다. 위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상권과 입지는 확연히 틀려집니다. 상권은 영향권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입지는 위치라는 그러한 용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상권과 입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상권을 보시면은 물리적 특성을 보시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역세권, 대학가 등의 비물리적인 상거래 활동 공간을 얘기합니다. 등급 구분은 좀 전에 칠판에 있듯이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으로 구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분석 방법을 보시면 구매력 분석, 그 다음에 업종 경쟁력 분석 등이 있습니다. 이제 책을 보시다 보면 상권에서는 어떤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이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반경거리를 기준으로 250, 500, 1km 등등이 있습니다. 입지를 보시면 지점이 소지하고 있는 위치적인 조건을 얘기하고요. 물리적 특성은 상업시설, 평지, 도로변 등 물리적 시설을 얘기합니다. 입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틀리죠. 이거는 입지는 1급지, 2급지, 3급지로 표시하고 상권은 1차, 2차, 3차로 표시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에 분석 방법은 통행량 분석, 점포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평가 기준으로는 권리금이라든지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처음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공부해 가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시면 여러분도 저 칠판에 좀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썸머리를 위해서 제 노트 필기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시면 첫 번째 자연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 조건을 보시면 산과 하천 같은 자연 조건은 상권에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습니다. 이 자연 조건은 밑에 나와 있는 교통체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연 조건은 교통체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강호도 같은 경우에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자연 조건으로는 좀 입지가 하기 힘든데 요즘에는 터널을 많이 뚫었기 때문에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 조건과 교통체제는 어떤 접근의 용이성 차원에서 접근의 용이성 이라고 되고요. 용이성 차원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흡인력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가 되어 있는데요. 점포의 규모가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또는 유통업의 형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점포가 클수록 많은 소비자를 흡수하게 되어 상권이 넓어지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상권은 좁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동일한 크기일지라도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다가 밑줄을 그시고요.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 밑에 하나 써둡니다. 전문품, 선매품, 그다음에 편의품 이렇게 이제 하나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권의 유형을 보시면 상권은 근린형, 지구형, 중심형으로 나눕니다. 상권의 유형은 한 문제 물어봅니다. 문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권의 유형은 일단 보실 때는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유형에는 근린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구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심형이 있습니다. 지구형에는 지구 중심형과 또 하나 대지구 중심형이 있습니다. 중심형에는 두 도심형이 있고요. 또 하나 도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가 되는 거죠. 일단 근린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형 또는 소형 상권으로 주거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자주 쇼핑하거나 외식을 즐기는 상업지를 의미합니다. 주로 생필품을 중심으로 한 식품류와 편의품 위주의 상품을 취급 판매하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권역을 근린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근린형의 특징 그러면은 생필품과 편의품 위주의 상품이 입지하는 곳이 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지구형을 보시면
선호품형 상권으로 주거지에서 다소 떨어져 있고 보통 주 단위로 쇼핑하는 물건이나 서비스, 선호품이나 기호품을 주로 취급 판매하는 것이 지구형이 되겠습니다. 지구 중심형은 반경 1km 이내의 생활권을 상권의 범위로 하고요. 대지구 중심형은 몇 개의 거주 지역을 상권의 범위로 합니다. 일단 지구형의 특징은 선호품이나 기호품입니다. 그래서 선호품이나 기호품,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선매품 정도 되겠습니다. 비교 선택해서 구매하는 그런 선매품이 지구형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중심형을 보시면은 번화가형 상권으로, 그러니까 뭐 중심형 그리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명동입니다. 서울 명동 또는 뭐 종로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번화가형 상권입니다. 중심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번화가형 상권으로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일반 상품 업종은 물론이고 외식업이나 오락, 유흥 등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중심형은 어떤 복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부도시명은 신촌이나 영등포처럼 교통이나 도시개발과 함께 신흥상권으로 떠오른 곳을 말하며 지하철, 철도 등을 축으로 도시 일부 지역을 상권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심형을 보시면은 남대문이나 동대문처럼 전통적인 복합형으로 구성된 중심 상권을 말하며 해당 도시 전체에 세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도시명과 도시명의 차이점은 일부 지역에 미치는 거고요. 도시명은 전체 지역에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도시명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도시 일부 지역에다 체크를 합니다. 도시 일부 지역에 지역을 상권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도시명을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해당 도시 전체 세력을 미친다. 그래서 도시명은 전체 세력을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문제 풀다가요, 뭐 이렇게 부도시명은 전체 미친다,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쓱 읽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 하나를 가끔 바꾸기 때문에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를 보시면은 첫 시간은 어떤 상권의 전반적인 내용을 봤습니다. 어떤 상권이 뭔지, 그 다음에 유사 상권에 대해서 봤고요. 상권의 범위와 특징에 대해서 봤습니다. 특히 지웠지만은 전문품, 선매품, 편의품 순으로 상권의 범위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개별 점포 상권에서는 1차와 2차, 그 다음에 한계 상권이라고 하는 3차 상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차 상권의 특징은 반경 500m 이내, 그 다음에 흡인율이 50에서 70%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2차는 20에서 25%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권과 입지에서는 상권은 영향권의 범위를 상권이라고 했고요. 입지는 위치적인 조건, 즉 로케이션을 입지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뭐 자연이나 교통체제 등 접근의 어떤 용이성 측면에서 바라본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점포의 규모와 유통업의 형태도 봤습니다. 상권의 유형은 지금 칠판에 있듯이 근린형, 지구형, 중심형으로 크게 구분되고요. 근린형은 생필품, 즉 편의품이 근린형에 해당하는 거고, 지구형은 선호품이나 기호품 등 어떤 선매품 쪽으로 포커스 맞추는 거고요. 중심형은 복합단지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 부도심과 도심 차이가 하나는 일부를 커버하는 거고 하나는 전체를 커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상권의 계층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